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나야. 성준아, 너를 버린 나야. 허리가 굽은 작은 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히고 왼손 검지 끝마디가 잘려있는 손. 27년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어머니는 27년 전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야 했던 걸까요? 왜 27년 만에 아들 집 청소부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1997년 겨울 서울.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봉제 공장 굴뚝에서 나오던 연기가 어느 날부터 멈췄습니다. IMF가 터진 것입니다. 23살 박순자는 그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여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싱 소리가 귀에 박힐 정도로 오래 일했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김태호는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인 손,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뭐 먹을까? 단칸방 문을 열며 태호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작은 밥상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면밖에 없어요. 라면 좋지. 계란 넣어줘. 태호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장판은 군데군데 헤어졌고 벽지는 눅눅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태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뭐, 진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태호가 순자를 와락 안았습니다. 라면 국물이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그날 밤, 태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면 성준이라고 짓자. 성공할 준이야. 순자가 웃었습니다. 딸이면요? 딸이면 딸도 성준이야. 뭐예요, 그게? 두 사람은 킥킥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두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IMF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업 부도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중소기업 수십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자가 다니던 봉제 공장도 부도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장 문 앞에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폐업 안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공들이 울먹였습니다. 밀린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불러오는 배를 쓸어내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태호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일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나 잠깐 지방에 다녀올게. 거기 현장이 있다더라. 태호가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이면 될 거야. 금방 올게. 태호가 순자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잘 기다려라, 성준아. 아빠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순자는 매일 밤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점점 커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를 죽이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아버지를 꼭 닮은 눈. 성준아, 우리 성준이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약속대로 성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분유 쌀 돈도 없었습니다. 수돗물에 밥을 말아 으깨서 먹였습니다. 아기는 자꾸 아팠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성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방 주인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월세 3달 밀렸어. 내일까지 안 내면 집 내놔. 순자가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때 아기가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성준아, 성준아. 순자가 아기를 흔들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안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없었지만 그냥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순자를 피해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뛰는 헐벗은 여자를. 그렇게 도착한 곳이 성북동의 큰 저택 앞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우아한 대문. 순자는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아기 좀 살려주세요. 현관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부인이었습니다. 캐시미어 가디건에 진주 귀걸이. 순자와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아기를 본 순간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이 아기. 빨리 병원에. 부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에 순자와 아기를 태웠습니다.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빨리. 차가 질주했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폐렴이에요.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 성준아, 살았어. 아기 성준이는 살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인은 순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가 살았으니 됐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최영숙. 성북동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행방불명, 쫓겨난 방, 먹을 것 없는 현실. 순자는 부끄러웠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해볼래요?
방도 줄게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아기도 데려와요. 그렇게 순자는 최 회장 댁의 가정부가 됐습니다. 아기 성준이와 함께 성북동 저택은 순자가 살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넓은 마당, 높은 천장, 따뜻한 온돌방. 순자는 매일 집안일을 하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영숙 부인은 성준이를 유난히 예뻐했습니다. 순자야, 이 아이 정말 예쁘다. 눈이 초롱초롱해. 영숙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순자의 인생을 바꿀 제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 댁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성준이를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지붕이 있고 밥이 있었으니까요. 아기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숙 부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기 방을 따로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인 침실 옆에 있던 빈 방이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예쁜 커튼을 달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모빌이 천장에 걸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아기 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랍장에는 새 아기 옷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수입 브랜드였습니다. 순자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옷들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영숙 부인이 그저 아기를 좋아하는 것뿐이라고.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영숙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 안 될까?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뺏으려는 게 아니야. 영숙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순자에게는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싶어. 너도 계속 여기서 살면 돼. 매일 볼 수 있어. 영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라고는 부르지 못하게 할 거야. 나를 엄마라고 부르게 할 거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안 되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잖아.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뛰어다닐 거야? 그날 우연히 우리 집을 찾은 게 행운이었어. 그 행운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해? 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난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고 싶어.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영숙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자야, 이건 아이를 위한 거야. 너도 알잖아.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 성준이를 안고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엄마가 널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순자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손을 놓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공장 여공.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여자. 남편도 떠나버린 혼자인 사람. 내가 널 키우면 넌 나처럼 살게 될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 밑에서 자라면 넌 뭐든 될 수 있어. 의사도 판사도 사장님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심을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숙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영숙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부탁드려요. 성준이를 잘 키워주세요. 순자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았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순자야, 일어나. 순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공부 많이 시켜주세요. 영숙이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순자야, 너는 계속 여기 있어도 돼. 아이 곁에서.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있으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저는 떠날게요.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어디든요. 이 아이가 저를 잊을 수 있는 곳으로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이 아이 내 목숨처럼 키울게.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성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향기를 맡으며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고 작은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마에 코를 비볐습니다. 성준아, 잘 살아. 건강하게 자라.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눈물이 아기의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아기가 깨면 안 됐습니다. 깨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뗐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그날 밤 저택을 떠났습니다. 보찜 하나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 버스나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가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버스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사라졌습니다. 아기 성준이는 그날부터 박성준이 아닌 최성준이 됐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학교. 영숙은 성준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니, 친아들 이상으로요. 성준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27년. 순자에게 그 시간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을 떠난 그날 밤,
순자는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왜 부산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순자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던 일과 같았습니다. 미싱을 돌리고 원단을 자르고 완성품을 쌓았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10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 순자는 성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아프지 마라.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순자가 미싱을 돌리다가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기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기계를 멈췄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잘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공장 측에서 치료비를 내주긴 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미싱을 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부산을 떠나 대구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계속 일했습니다. 아줌마, 그릇 빨리빨리. 주인의 재촉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솥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냥 참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점점 굽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자는 대구를 떠나 대전으로, 대전을 떠나 인천으로 전국을 떠돌며 일했습니다. 식당, 청소, 공장, 농장.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성준이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성준이는 지금 고등학생이겠지. 성준이는 대학에 갔을까? 순자는 아들의 소식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뒤졌습니다. 최 회장 댁 소식이 나올 때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느 날 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최 그룹 회장 장남 서울대 입학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청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태호 씨, 아들은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인매. 순자는 신문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어. 잘 됐어. 그날부터 순자는 아들에 관한 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 낡은 수첩에 붙였습니다. 최성준 씨, 젊은 경영인상 수상. 최그룹. 2세 경영 본격화.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순자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청소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순자 아니야? 김태호 씨 마누라?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호 씨요? 몰랐어? 태호 씨 벌써 20년도 넘게 됐는데. 뭐가요?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죽었어. 지방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현장 사고가 많았잖아. 붕괴 사고였대. 몇 명이 같이 죽었어.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거였습니다. 27년 전 자신을 떠난 게 아니라 떠나려다 죽은 거였습니다. 순자는 길바닥에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냐고, 왜 떠났냐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작년, 순자는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최그룹을 쳤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최영숙 여사 별세, 아들 최성준 이사 상주.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숙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성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숙 부인, 27년 전 자신의 아들을 맡아 키워준 사람, 약속을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아들 곁에 있고 싶다고. 말은 못 걸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웃는 거 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청소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성북동 최 회장 댁.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어렵게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27년 만에 순자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부로. 첫날 아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27년 전과 같은 마당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2살의 최성준.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저렇게 컸구나. 누구세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저는 새로운 청소 도우미예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성준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에 오르는 모습을,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27년 만이야. 우리 아들.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현관을 닫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성준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현관 앞에서 일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성준이 지나가며 말하면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저렇게 컸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성준이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담장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쪼그려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순자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담장에 구멍이 나서 쥐가 들어올까봐 막고 있었어요. 손에 시멘트 반죽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내일 해도 되잖아요. 이사님 주무시는데 쥐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순자가 얼버무렸습니다. 성준은 이상했습니다. 저 눈빛이 왜 저렇게 자신을 걱정스럽게 보는 걸까?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성준이 우산 없이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비 오는데 이거 쓰고 가세요. 낡은 접이식 우산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우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 가까우니까. 성주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비를 맞고 가겠다는 건데 같이 쓰면 되죠. 제가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성준이 우산을 받아 펼쳤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성준이 우산을 순자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어깨는 비에 젖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아주머니가 버스 타는 거 보고 갈게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컸구나.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가 오르려다 멈췄습니다. 이사님. 네. 밥 꼭꼭 챙겨 드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성주는 웃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주머니. 버스가 떠나고 순자는 창밖으로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서서 손을 흔드는 아들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후로 성준은 순자 아주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고 유난히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고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옷은 따뜻하냐. 마치 엄마처럼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러지? 어느 날 순자가 아파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성주는 이상하게 걱정이 됐습니다. 퇴근하고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가리봉동 쪽이요. 연락처는 여기 있어요. 성주는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리봉동 골목 끝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성주는 좁은 골목을 지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성준이에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순자가 얼굴이 창백한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여긴 어떻게? 아프시다고 해서요. 괜찮으세요? 성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더러워요. 괜찮아요. 성준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겨우 2평 남짓. 천장이 낮아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창문은 반지하라 바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낡은 선반에는 몇 안 되는 그릇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성준 이사, 젊은 경영인상 수상, 최그룹, 2세 경영 본격화, 최성준 씨, 서울대 입학, 최그룹 회장 장남, 해외 연수, 자신에 관한 기사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은 누렇게 바랜 기사부터 최근 기사까지 전부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건 왜 제 기사가 여기 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준이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낡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준이 다가갔습니다.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2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이 방에 서 있는 아주머니의 젊은 시절 같았습니다. 사진 뒤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이 100일. 성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앨범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야, 성준아, 너를 버린 나야. 성준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버렸다고요? 27년 전에 내가 아팠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 병원비도 없고 분유 살 돈도 없었어. 그래서 순자가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부인한테 너를 맡겼어. 내가 잘 살 수 있게. 나 같은 엄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지 않게. 성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청소를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순자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말은 못 걸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내가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웃는 거 보고 싶었어.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버렸어.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 걸어줄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 수고하세요. 한마디에 일주일이 행복했어. 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최 회장님 댁 아들로 잘 사는데 갑자기 가난한 친엄마가 나타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 순자가 성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난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아침마다 내가 출근하는 거 보면 오늘도 건강하구나. 그것만으로 됐어. 성준은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벽에 붙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교 학위 수여식 사진, 전부 신문에서 오려낸 거였습니다. 이거 다 언제부터 모은 거예요? 27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공부 잘한다는 기사 나올 때마다 오려서 모았어. 상 받을 때마다, 승진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성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 오셨어요? 이제 와서? 영숙 부인이 돌아가셨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내 엄마 노릇해줬는데 이제 없으니까 내가 외로울 것 같아서. 성준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영숙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마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집에 혼자 있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7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는 자신이 외로울까봐 청소부로 취직해서 매일 아침 자신의 집 현관을 쓸었던 거였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봐, 손 좀 보자. 성준이 멈칫했습니다. 순자가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많이 컸네. 이 손이 이렇게 컸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내 손가락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커버렸네. 성준도 순자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히고 손가락 끝마디가 잘린 손. 27년의 고생이 다 담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어머니, 성준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7년 동안 어디서 뭐 하셨어요? 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부산 가서 공장에서 일했어. 미싱 돌리다가 손가락 다쳤어.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대구 가서 식당에서 일했어. 설거지하다가 허리 다쳤어.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굽으신 거예요? 응. 그래도 괜찮았어. 내 생각하면 안 아팠어. 순자가 성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 사진 봤어. 신문에서 올린 내 사진. 우리 아들 저렇게 잘 됐구나. 그 생각하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어. 성준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안 됐어. 약속이었어.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 부인한테 약속했어. 아이 인생 방해 안 하겠다고. 멀리서 지켜만 보겠다고. 그분이 널 키워줬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 해줬잖아. 은혜를 배신할 순 없었어.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엄마가 무슨 소용이야. 순자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밥도 못 먹이고, 옷도 못 입히고,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런 게 무슨 엄마야. 난 그냥 널 낳기만 한 사람이야. 성준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저 키워주신 분은 영숙 어머니지만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예요. 저를 살리려고 그 집까지 뛰어간 것도, 저 먹이려고 수돗물에 밥 말아서 으깬 것도, 저 잘되라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포기한 것도 다 어머니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준아, 27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회장님 댁 아들이야.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상관없어요. 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텐 엄마가 두 분이에요. 영숙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 저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 분이에요. 둘 다 제 엄마예요. 순자가 울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네. 이제 제가 어머니 밥 먹여드릴게요. 어머니 옷 사드릴게요. 어머니 병원 데려갈게요. 성준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였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견뎌온 어깨였습니다. 순자도 성준을 안았습니다. 아기 때 이후 처음으로 27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27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성준은 순자를 데리고 성북동 집으로 갔습니다. 입원 중인 아버지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성준이 순자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27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릴 분이 계세요.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네, 순자 씨?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년 만이구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여기저기요. 고생 많이 했겠구먼. 아니에요. 제 아들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최 회장이 성준을 봤습니다. 성준아, 다 알았구나? 네, 아버지. 어머니, 영숙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말하고 싶어 했어. 근데 순자 씨한테 한 약속 때문에 못했어. 최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영숙이가 유언을 남겼어. 성준이 친엄마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숙 부인이요? 여기. 최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도와줬습니다. 안에 손글씨 편지가 있었습니다. 영숙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글씨. 순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27년 전 당신이 성준이를 내게 맡기고 떠났을 때 난 당신이 미웠어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당신은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살린 거예요. 내가 키웠지만 성준이의 진짜 엄마는 당신이에요. 언젠가 성준이가 당신을 찾으면 그때는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고마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줘서. 영숙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 부인. 펑펑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억누르고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성준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영숙 어머니도. 어머니 마음 아셨대요. 다 알고 계셨대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이 집에서 살아요. 성준이 곁에서.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27년 밀린 효도. 다 갚을게요.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성북동 저택에 새 식구가 들었습니다. 박순자. 아니, 이제는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넓은 집이 낯설었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반지하가 편해요. 순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성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고생 그만하시고. 아침마다 순자가 성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준아, 밥 먹어. 네, 어머니. 성준이 식탁에 앉으면 순자가 밥을 퍼줬습니다. 예전에 못해준 거 27년치를 몰아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 더 줄까? 어머니, 이거 벌써 세 공기째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성준은 웃었습니다. 밥이 목에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퍼주는 밥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성준이 순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순자가 무릎에 뭔가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이거 내 어렸을 때 사진이야. 성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기 때 사진, 100일 사진, 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디서? 영숙 부인이 매년 보내줬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생일마다 사진 보내줬어. 나보고 멀리서 보라고.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
성주는 앨범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전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응, 이것만 있으면 됐어. 내 사진 보면 힘든 거 다 잊었어.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왜? 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키웠어? 영숙 부인이 키웠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낳아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순자가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준아. 네. 태어나줘서 고마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27년 기다린 보람 있다. 성준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제 어디 안 가실 거죠? 안 가. 이제 안 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27년의 그리움이, 27년의 미안함이, 27년의 사랑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저택 위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예전엔 이 집이 크고 춥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진짜 어머니가. 성주는 생각했습니다. 영숙 어머니가 자신을 키워줬고 순자 어머니가 자신을 살려줬다고. 두 어머니 덕분에 자신이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어머니, 응? 내일 뭐 드시고 싶어요? 난 아무거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그럼. 칼국수? 네. 칼국수요. 성준이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27년 만에 하는 대화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어떤 사랑은 27년을 기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자신을 포기해서라도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